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정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나는 정진상의 공소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목소리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예.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유동규가 지금 정진상이라고 많이 의논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죠. 시장이 그냥 완전히 다 전권을 주다시피 한 거죠. 정진상이 안 거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81차례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평가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제 기댈 곳은 지지층뿐일 겁니다.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강력한 스피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민주당으로 복당시켰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복당 승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촉대맸다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고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 일단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물러섰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의지로 관철시켰다. 당 갈등 봉합은 숙제로 남겨놨다. 당 대변인도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최고위원들 지도부가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야당 탄압 구도에서 스피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승적 차원, 대통합 차원에서 당대표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원 원장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최고위원들도 수용을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자, 강력한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궁금하십니까? 글쎄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랫동안 반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반대했던 이유는 분열의 씨앗이사. 물론 네, 이제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실 민주당과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여러 번 그렇게 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에 박지원 전 원장이 상당히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지원 원장을 받아들이자고 자꾸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용 스피커가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시달리다 보니까 박지원 원장이라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잘 될까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박지원 전 원장은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금보다 더욱더 진전됐을 때 네. 그때도 박지원 전 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승인해 준 데 대한 의리를 과연 지킬 것인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저희가 박지원 전 원장의 오랜 정치 행보를 분석해 보건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르죠. 저게 무슨 방탄 지푸라기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자체가 뭐 저도 비공개에 들어가는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로 계속 모두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도 제 기억으로는 한 5차례 이상 논의가 됐어요. 네. 최고위원들끼리만 모여서도 또 밀도 있게 논의가 되고 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는 본인 입장을 밝혔으니까 이름이 다 드러났는데 정최고를 비롯해가지고 뭐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계속 이거를 뭐 결정하지 않고 좀 더 수기를 한 끝에 어제 이제 최종 이제 대표가
이 대표가 그러면 결정을 하고 모두 동의해 주시겠느냐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대표의 결단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대승적 대통합 차원의 결단을 한 거고요. 네.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이른바 민주당이 분당되면서 네.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이제 국민의당이 국민의당으로. 생겼죠. 네. 근데 지난해 대선 전국에서 뭐 우리뿐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대통합 차원에서 그때 선거 전국이니까 모든 힘을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활동하셨던 이제 정치인들께서 모두 복당을 했어요. 모두 이제 하나가 됐는데 그때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라는 네, 신분 네. 때문에 합류를 할 수 없었고 그게 미뤄졌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도 복당을 원하고 해서 논의 끝에 된 거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복당이 되자마자 본인의 메시지를 냈는데 이른바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이 반대하신 분들의 입장도 염려도 충분히 알고 있다. 민주당이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할도 하시고 또 박지원 전 원장이 어느 분입니까? 정치 고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또 움직이고 통합되고 힘을 모아지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대표를 믿고 또 지지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옹호하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네. 그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서 있으면 단결해서 싸워주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칠 때다. 아, 그래서 싸울 때다. 김만배 씨가 숨겨놨던 260억이 네. 이재명 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아무 관계 없어요. 네. 왜냐하면 관계가 없다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부인하는데 그걸 자꾸 연관시키죠? 그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대통합 대승적 차원에서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수용한 거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우려의 목소리가 우려하는 그런 뜻을 사실 마음속에는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과거 박지원 전 원장이 친문의 공격수였다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네네. 제가 청와대 가서 2번 만났어요. 네. 별도로. 네. 제가 사과했죠.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법석 제 2손을 잡더니 대표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를 국정원장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왜 민주당은 복당을 보류했을까?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이고 금물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잠재적 폭탄, 분탕질,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정청래 의원. 정 의원의 마음도 사실 쉽게 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미경 의원께서는?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뭐 다 저는 이미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과연 그 이재명 대표를 여태까지 방탄해주고 방송에서 계속 우리가 봤을 때 너무 황당할 정도로 지금 방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복당 때문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 일단 복당이 먼저잖아요. 결국은 이제 총선 출마할 거라는 게 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무언의 약속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반대하는 이유는 복당을 뭐 하든지 말든지 만약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아니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데 복당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총선 지금 출마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지금 얽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옆 지역구가 손혜원 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손혜원 의원과
전 의원은 목포에서 이미 박지원 의원하고 악연으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그런 그 속내가 지금 그 겉으로는 복당 문제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했던 박영선 전 장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환영인지는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님과 연락은 받으셨습니까? 복당 후에? 그럼요. 네, 오늘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민주당 복귀는 민주당의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있습니다. 의미에서 이재명이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 이를테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현찬 평론가님, 일단 그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소리로 들리진 않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분당 이야기 가장 먼저 하신 중량감 있는 인사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에서는 박 전 장관 요즘 방송 발언하는 거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텐데 분당 이야기 했던 분이 박지원 전 원장 복당은 잘했다. 나중에 역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야 박지원 전 원장이 복당을 위해서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 개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 적극 방어하고 나서지만 나중에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총선 전에 민주당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또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박영선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장이나 시각차는 상당히 많이 달라 보이는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그만큼 박지원 전 원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양날의 검이다라는 거 보여주는 지표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뭐 박지원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야 깊이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방송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또 스피커로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단 도움이 되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 자체는 뭐 당평책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이미 받아주기로 했는데 저걸 또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계속 저렇게 뭐 폭탄이다 뭐다 하는 것보다는 일단 노선이나 생각이 달라도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어도 일단 나한테 도움이 되면 다 쓰고 보겠다는 용인술 자체는 뭐 정치적으로 나쁜 카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명계의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비명계 총선 대비 위해서 이재명 지혜롭게 용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서른 의원 등 연이어서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침 오늘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람들이 30여 명이 모여서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공간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 한다고 하는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재호, 전해철, 전재수, 최인호, 맹성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고 참석 예정 의원은 뭐 별다른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그런 자리 아니고 송년회 겸해서 모여서 밥 한 끼 먹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 내에서는 걱정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준 움직임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고요. 그리고 당장 내후년 총선 공천 앞두고 일단 모여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으로 최근 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민주당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 있고 그리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피격 사건 첩보 삭제 지시한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웅래 의원 6천만 원 뇌물수수한 혐의로 또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거 뭐 민주당이 피의자들, 범죄자들 모이는 집합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성추명 행정관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좀 과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의원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청래 의원과 같은 우려를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당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당에 남아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박지원 원장의 당의 그 탈당이나 이런 제3당 창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복당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 지시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고 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재판의 주인공으로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이런 친노 의원들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늘상 하던 모임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이 재판이 좀 진행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 총선을 대비한다 이런 쪽으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